안녕하세요. 와글와글 속닥속닥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의 상징이 된 알파고 시대가 왔다고 떠들썩했는데요. 컴퓨터도 로봇도 할 수 없는 것, 대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일은 사랑, 이해, 공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능력자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초록의 물사랑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물사랑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단법인 초록의 물사랑팀이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경이고요. 이제 편마비를 뇌출혈이 오는 바람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법인 초록을 만나게 됐고 서로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제 건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물고기를 한번 키워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강은경 님이셨습니다. 네. 네. 저는 열대어를 사랑하는 정병진입니다. 저도 똑같이 뇌병변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저도 진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초록을 다니면서 사람이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거를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권유해준 물고기 키우는 그걸 하게 됐는데 만족합니다. 네. 네. 네, 물고기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네. 본인 소개였습니다. 정병진 님이셨어요. 네. 저는 강비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생소하지만은 근육지스트로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초록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물사랑팀이라는 이 팀도 같이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하고 약간 틀리게 저는 목발을 잡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막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같이 이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리면서 같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도 먹고 같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같이 올려드리는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아주 자기소개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강비오 님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조상필입니다. 형이랑 누나랑 같이 저 판마비 하고 있고요. 형들랑 같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상필 님이셨어요. 역시 능력자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이름이나 역할 이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는데 스토리까지 벌써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하실 때 초록이라는 말들이 계속 단어가 들렸는데 그런 사단법인 초록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물사랑 활동하시는 물사랑 팀인데 사단법인 초록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사단법인 초록은 저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네. 제가 이
뇌출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편말비를 하고 2년 반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뭔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도 오고 네네. 그게 며칠씩 가요. 너무 신기한 게요. 잠을 안 자면은 너무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밤새 아침까지 잠을 못 잤는데 또 하루 종일 또 평상처럼 일상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데 우연치 않게 휠체어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갔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네네. 근데 나이가 저보다 많은 줄 알고 혹시 몇 년생이세요? 그랬더니 몇 년생이라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친구야. 네 그랬거든. 우리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이러고 있지 말고 나 가는데 따라다녀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좋아. 그래서 따라간 게 바로 사단법인 초록이거든요. 네네. 그곳에서 중증 장애인들은 이제 많이 이제 케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거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처음에 만났을 때 많았거든요. 네네. 그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전혀 뭐 밥도 못 먹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 하고 완전히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사단법인 초록에서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한번 갔는데 직원분이 계속 그 옆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체위도 변경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체위도 변경해 주고 갔다 오면 씻는 것도 다 하고 때로는 막 간신히 걷기는 하는데도 대소변을 잘 모르는 분도 그런 청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그 직원이 다 해주는 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너무 나라면은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 막 그게 저를 해준 거 아닌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사단법인 초록에서는 장애인들의 돌봄이나 네. 또 재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네네. 네.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물사랑 팀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모이게 됐고 이 물사랑 팀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 물사랑 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물사랑 팀은 처음에는 물사랑. 저는 처음에 물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물과 관련해서 물을 보호하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열대어를 기르고 키우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네. 네,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물사랑 팀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네. 저희 회원들이 네. 열대어를 거기다 뭐 좋아하고 기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님이나 동생들이 이제 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표이사님이 너희들 우리들이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물사랑이라고 해서 그 열대어를 한번 같이 키워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네, 물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나요? 그렇죠. 그래요?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다른 동물도 많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뭐, 개, 고양이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물고기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기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지금 이제 뭐 수족관에서 키우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나 고양이는 딴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렇게 키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어항에다가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해놓고 큰 어항 하나 만들어 놓고 키워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초록에서 우연치 않게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니기도 어렵고 의사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고기는 그냥 자유스럽게 좁은 어항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적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틀리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 마음도 좀 열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글쎄 저희 뜻과는 조금 틀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게 오래 가다 보면 또 더 잘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형님이나 누님이 이렇게 대부분 다 하시고 주변에서 다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좀 이렇게 좀 그냥 봐드리는 정도가 되니까 그게 조금 좀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같이 그래도 옆에 있어 주시는 네네네. 게 또 힘이 되고 큰 좋은 것 도움이 같아요. 되죠. 네. 저희는 늘 네. 그래요. 서로 네. 모자라는 거를 네. 옆에 사람들이 채워주니까 같이 네. 그쵸? 올리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가능한 거죠. 거죠. 그리고 우리 비호 씨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이 물고기 이제 그 먹이를 주는데 네네. 그 물고기 색깔이 예쁘게 하는데 이게 비밀인데 조금만 알려주세요. 네, 색깔을 네. 예쁘게 하는 데는 호박을 먹으면 그 색깔을 자연스러운 색깔을 낸대요. 그 바람에 이제 호박을 이제 먹이를 주는데 저희들은 활동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비오 씨는 뭐 항상 호박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물 사랑 자체도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그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우울증도 있고 막 그럴 힘들 때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저거 키우면 참 좋겠다 해가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저희는 표현했죠. 네. 근데 대표님도 또 물 사랑 그래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을 사랑해야지만 물고기도 그 구피는 물이 맑아야지 좋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물 사랑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다 이제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네네. 물 사랑 좋아요. 그래서 시작했죠. 네. 그 다른 동물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물고기라는 거는 온도 또는 먹이 또 그 또 먹이도 다양한데 그 안에서의 정말 그 물고기가 꼭 먹어야 하는 그런 먹이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골라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온도도 잘 줘야 되고 물도 많이 갈아줘야 되고 네. 그래서 더더욱 정말 힘들 것 같은 돌보기가 힘들 것 같은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열대어를 이제 키우시면서
그래도 힘들었던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물고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다. 자식처럼 정말 이렇게 자랑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이제 좋아도 해주셨는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물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안시라는 것도 있고 알프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다 치어 새끼를 낳았어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끼를 한 50마리를 낳는데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오. 예, 다 죽어버렸거든요. 네네. 너무 속상했죠.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네네.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형님, 이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왜 죽었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결론이 저희가 초월한 거였어요. 예.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물고기 물도 수질도 네. 영향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은 수질을 3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아니면은 너무 새끼를 안 낳는다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네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때는 수질이 문제였던 거예요? 네 수질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물이 너무 깨끗해도 네.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요 거의 음. 월수금은 물을 살짝 갈아줘요. 네. 네. 많이 완전히는 안 갈, 100%는 안 갈고요. 30% 정도. 한 네. 30% 정도 갈거든요. 네네. 일주일에 3번씩 꼭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예민하게 굴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네. 너무 속상했죠. 아, 그러셨겠어요. 그 네. 어느 날 오면은 새끼가 다 그죠. 죽어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으셨죠? 근데 요즘도 한 번씩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네. 되면 또 강비호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크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강비호님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고 이런 역할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호박을 늘 챙겨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네. 제가 뭐 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볼일을 봐는 걸 치워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목발을 짚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안고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거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뭐 물고기 상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보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 강비호님께서 말씀하신 뭐 물고기의 상태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호박을 뭐 매일같이 챙겨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세밀한 부분 아닌가요? 그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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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크게 이제 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세심하게 또 관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일까 싶은데요. 네. 물고기 팀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네. 조상필이 네. 그 물고기 수질 관리도 하고요. 네네. 네, 열심히 해요. 네. 제일 열심히 해요. 조상필님 칭찬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지 역시 좀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은 과묵하세요. 그래서 그 수질 관리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뭐랄까 노하우, 그 네. 방법이 어떤 때 수질을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형이랑 누나보다 늦게 와가지고 아니 몰라가지고 네네. 형이랑 하면은 뭐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요. 아, 네. 우리 그 가은경님하고 정병진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제일 누나잖아요. 아, 네네. 명령만 해요. 명령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누님이 딱 알려줘서 지금 저 물고기 수질이 좀 탁한데 네네. 즉 똥을 많이 싸가지고 지저분한데 네. 그 갈아줘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랑 비호랑 상필이가 알아듣고서 물고기 그 수질도 관리하고 그리고 밥 주는 것도 매일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어쩔 때는 호박을 주고 어쩔 때는 사료를 주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열심히 한번 물고기 기왕에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동생들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전체 총괄해서 지휘를 해주시기도 하고 네, 이런 여자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각자의 세심하니까. 역할이 꼭 필요한 역할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너무 팀들끼리 자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자랑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왠지 즐거웠던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각자 즐거웠던 일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물사랑팀에서 정말 즐거웠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었을지 궁금해요. 너무 많았어. 제가 네. 이 물사랑팀 하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그 물고기 중에 새우가 있어요. 네. 노랭이 새우라고 등이 이렇게 노래서 새우. 노랭이 새우거든요. 아, 네. 그거를 수족관에 가져온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네네. 이제 그 제일 상단에 놔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보죠. 이제 그 사람이 잘 못 볼 때 그 새우들이 새끼를 난다고 그래가지고 위에다 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새끼를 안 나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그 놔둔 게 10마리를 놔뒀는데 네네. 점점 숫자가 줄어요. 10마리 성어를 10마리를 놔뒀는데 9마리, 8마리 그래서 5마리로 줄었더라고요. 네네. 물도 탁해졌고 그리고 물고기는 새우는 물이 좀 탁해야지 그 좋아하거든요. 네. 자주 안 갈아줘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기왕에 새끼 안 낳는데 저렇게 위에 두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데 놔주자. 네. 그래가지고 그 조상필 씨가 그거를 이제 그 아래층으로 이제 옮겼어요. 네네. 그렇게 해두고 한 2주 지나니까 새끼들이 잔뜩 났어요. 그래요? 오. 위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낳던 게 네네. 새끼들을 20마리, 30마리 나니까는 오. 너무 기분이 좋죠. 오, 그러셨겠네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온도인가? 무슨 차이죠? 사랑이죠. 가까이서 두고 사랑을 줬어야 되는구나. 네. 얘네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자기들을 자꾸 바라봐 주기를 원하나 봐요. 그래요. 근데 자주 봐주고 막 그러면은 잘 되다가도 어느 날 제가 좀 소홀하잖아 그러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사랑을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자기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나 봐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파헤치시고 따지시는 분들이 뭐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그럼요. 정말 네. 그렇지 저희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네네. 그냥 왔다 갔다 얘네 잘 크고 있네 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이놈이 이렇게 참 예뻐. 엄마 얘네 새끼 낳네 막 그렇게 막 바라봐주고 막 해주면은요 네네. 걔네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한테도 왜 이렇게 꽃 같은 거나 그런 걔네들한테도 이렇게 이쁘다 자꾸 칭찬해주고 네네. 자꾸 이렇게 말 시켜주고 그러면 더 잘 되듯이 그거 그 방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봐주고 이쁘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에다가
시선 안 닿는 위에다가 그냥 놔뒀을 때 너무 하고 높으니까. 틀리게 그냥 사람 눈 시선 맞춰주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항상 봐주고 네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들어요. 등이 노란 새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예쁜 애를 꼭대기에 올려놓고 새끼만 낳기를 바랬으니 얘네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속상했을까 싶기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바보 사람이 같았는지 처음에 모르겠어요. 네. 사람이 자주 찾아보면은 새끼를 안 낳는다고.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래도 아. 그 수질도 빨리 갈아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네네. 상단에다 올렸는데 그러면 수족관의 위치를 늘 바꾸시나요, 이렇게? 아니요 안 바꾸죠. 그러진 네. 않는데 네네. 너무 이번에 네. 좀 실패율이 있어가지고 오. 저희들은 목적이 나눠주기를 위해서 네. 목적을 거기다 두고 했는데 네네.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새끼도 안 낳고 막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이 아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이번에 좀 밑으로 내려보자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옮겼더니 그래도 그럼 이제 그 수족관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수족관 하나하나마다의 그 애정이 굉장히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같아요. 예. 이게 정말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꽃도 식물을 기르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났고 그게 또 즐거움으로 네. 기억에 남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쩜 한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주시는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제 한 가지 즐거운 일을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또 즐거웠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휠체어를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탄 지 한 10 몇 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전동 휠체어 타기 전에는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전동 휠체어 타면서 초록도 알게 되고 문사랑도 알게 되고 주변의 여러 단체들을 알게 되면서 휠체어가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지만은 글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휠체어로 인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불편한 점이 더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어디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이제 전부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요즘은 휠체어가 생기면서 전부 대부분 다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딱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데가 그 전처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막상 휠체어가 생겨서 활동성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근데 제가 여기 초록을 알게 되면서 이분들도 알게 되고 또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더 활발해지고 또 제가 더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제 휠체어는 더 고생스러워졌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초록까지 올래 그러면 보통 딴 분들은 한 30분이면 올 거리를 네네. 휠체어 탄 사람들은 보통 1시간 뭐 길게 잡으면 2시간씩 걸려서 오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더 편해졌을지 몰라도 본인을 싣고 다니는 휠체어는 더 고생스러워졌다고. 그래서 맞다고 맞는 얘기인데 네네. 맞는 얘기인데 그 휠체어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더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난 어디든 다니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초록에서 이분들 알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제일 네. 좋은 점이고 제일 기쁜 일이었지. 제가 강비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괜한 질문을 했구나. 그냥 만남 자체가 이렇게 좋은데 네네. 그럼요. 여기서 즐거웠던 네. 일이 뭐가 있었냐고 물은 제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남 자체가 지금 즐겁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또 준비가 되시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삶이 굉장히 활기가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야기 중간중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또 얘기 안 하신 분들 중에는 또 내 삶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이제 변했을 것 같아요 많이. 예. 그렇죠. 많이 변했죠.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다가 네네.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고 네네. 움직이고 저 이 철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네네네. 이 철학에서 그 뇌병변 장애인들을 편마비 이제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런 산 있잖아요. 네네네. 지팡이 잡고 봉사자 양쪽으로 잡게 해주고 해가지고 저희들을 우리 대표님이요 혹사를 시키셨어요. 너무너무 그거 진짜 깊은 산에 험한 산을 갖다 우리를 강제로 막 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가 많이 좋아졌어요. 강해지신 거군요. 네, 강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네. 예. 재활이라고 그래 되죠. 네, 쉽게 네, 말하면 네. 그 재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장애인이 아닌 네.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잡힌 거죠. 저희가 잡혀와서 네. 너무 행복한 일을 너무 많이 겪고 지금도 너무 많이 행복하고요. 잡혀온 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고기가 그거 막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죠.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물고기 이제 그 키우는 따로 이렇게 그 새끼를 가진 성어들만 따로 이제 이렇게 가다놔요. 네네네. 왜냐면은 그 구피라는 게 새끼를 낳으면요. 다른 놈들은 보호를 하잖아요. 딴 데 옆에서 오는 거를 막 쪼아가지고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새끼가 나오면은 지가 폭 잡아먹고 또 쏙 나오면 폭 잡아먹고 네네네. 그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아, 너네 왜 그러니? 너네 정말 이러지 마라 제발 막 혼자 속으로 야 너네 왜 그러니? 두들기면서 어항을 두들기면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얘네 키우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네네. 어때 지 새끼를 잡아먹니? 그랬더니 나중에 안 잡아먹는 거 갖다 키울게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티라는 걸 이제 데려다 키우는데요. 걔네는요 바글바글해요. 한 안에서 걔네는 안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큰 거부터 아주 요만한 것까지 있어요. 걔는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구피는요 딱 나오면 폭 잡아먹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강은경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물고기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근데 자꾸 그렇게 걔네한테로 자꾸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하고 지금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일부인 거죠. 거의 일부라고 해도 되죠. 근데 네. 이제 그 길에서 파시는 두부장사 아주머니도 만나거든요. 네네. 어디를 매일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물고기 밥 주러 가요. 그러면 네. 너무 좋겠다 막 그러세요.
근데 그 삶이 음. 물고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제가 하고 살죠. 별로 불편한 게 없어 보이는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들어요. 행복해요. 네. 또 다른 분 또 나의 삶의 변화를 또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고기를 키우면서 느낀 게 물고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좀 소홀하고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진짜 우리들 건강이 우리 스스로 좀 나태해지고 운동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은 몸이 엉망이 되니까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뇌병변 걸리기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진짜 그런 걸 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네. 아예 괜찮구나. 나 젊었으니까 26살에 병이 걸렸는데 한참 때 그런 병이 걸렸으니까는 처음에 되게 속상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막막했고요. 네. 그래서 이 물고기도 건강이 중요하듯이 사람도 건강이 중요하고 네. 그런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다 행복한데 왜 그런 걸 질문해? 약간 이런 표정들을 지으셔서 제가 가끔 질문한 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삶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그 사단법인 초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열대어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로 알려주는 그런 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대어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걸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는지. 저희가 1년 좀 넘었나 봐요. 네. 그거를 진행한 지? 시작한 지가 네. 1년 6개월. 물고기를 키운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패도 하고 또 많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네. 나눔을 저는 주는 걸 행복해해요. 네. 받으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쵸. 예. 근데 그래서 나눔을 이제 하면서 그냥 가져가면 다 죽잖아, 잘못하면. 다 그렇죠. 죽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집에는 왜 새끼를 안 낳아요? 꽤 오래됐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네. 데려간 집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주면은 잘 키우게 하는 그쵸. 것도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키워야지만이 이게 잘 클 수 있다는 건 이제 그런 거를 아무래도 데려가기 전에 이제 서로 교육도 좀 하고 네, 네.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은 뭐 크게 뭐 지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키웠잖아요. 네. 자식처럼 키웠듯이. 그래서 이제 어디 유치원이나 이제 그런 데 있으면은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네. 그런 데를 만약 있으면은 가서 그 물고기 키우는 것도 가르쳐 주고 네. 수질도 이제 같이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죠.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좋은 네. 네.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직접 찾아가셔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제 찾아갈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오셔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이제 유치원생이나 뭐 학생님은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은 네. 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어디로 찾아가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아, 예. 은평구청 앞에요. 네네. 그 사단법인 초록이라고 좀 요즘 지하에 사무실에 있어요. 네네. 예. 거기를 예, 찾아가면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네. 급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음. 제가 동네 애들 데리고 관심 있는 동네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오세요. 들어서 네. 예. 막 애들은 키우기만 싶어하지 책임을 가지고 네. 이렇게 기르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네. 밥을 너무 많이 주면은 배가 터져서 죽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밥은 그냥 적당히 주고 사랑을 적당히 주어라. 줘, 예. 네. 적당히 네. 줘야지 너무 많이 주면은 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이 물고기들은요 이게 머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주면은 밥을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불상사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같이 하면서 저희도 배우는 거예요.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거의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로 인해서 저희들보다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통해서 알게 되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배우고 또 저희들이 약하지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저희들보다 더 모르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번져 나가게 만들고 싶어요. 네, 너무 겸손의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키우려고 하다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그 널려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게 검증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서 그냥 내 나름대로 키우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고 짧은 시간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런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이것만큼 어떤 지혜로움이 또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키우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도 훨씬 신뢰가 가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네. 예. 처음에 제가 그 옛날에요 네. 물고기 키울 때 이제 되게 단순했어요. 그 가게 가가지고 수족관 어항 사오고 물고기 사오고 그러면은 딱 놔두고 네. 거기 이제 물 붓고 네. 물고기 집어넣고 사료주고 끝. 예, 그걸 끝이었죠. 그걸로 알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새끼도 안 낳고 뭐 한 달 있다 다 죽고 막 그렇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처음에 물고기를 살 때 그 물 맛댐이라고 물고기를 바로 집어넣지 말고 네. 왜냐면 수족관에서 그 가져온 물고기는 그게 살던 온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가져온 거는 온도가 틀리고 네. 그리고 수질도 틀리고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맞추고 무조건 막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나눔 행사 할 때는 네. 그런 것도 알려주고 물고기 이제 잘 키우는 법, 수질 관리하는 법 그런 것도 알려주려고 그래요. 네. 네. 너무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요. 앞으로 계획요? 물고기의 새끼를 많이 낳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저희들은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은 새끼를 낳는 게 이번에 너무 많이 실패를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새끼가 많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게 많이 가슴 아파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키워내는 게 또 종류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죽어 나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좀 미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잘 이런 정말 걱정 말씀 중에 계속 물고기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물고기에 대한 애정이 또는 사랑, 관심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오신 그 사단법인 초록의 물사랑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고기 작은 생명체인 물고기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들을 다 애써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물고기들이 잘 자라고 그걸로 또 나눔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의미 있어 보이고 또 소중한 경험들을 사람들한테 나누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아이한테 그런 세심한 사랑을 준 적이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계속 물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많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해요. 네, 다음에 직접 가서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고 또 거기도 이렇게 구경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죠. 네. 네. 그때는 물고기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바글바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네. 네.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이렇게 듣거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더 힘을 이렇게 함께 힘을 또 쏟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바라시나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니죠. 네. 네네. 자, 자신의 어떤 별난 점 또는 다른 이들이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사실은 진정한 슈퍼파워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Into the dark, will throw myself off in an effort to make clear to whoever what it's like when you're shattered, left standing in the lurch at a church where people are saying, "My God, that's tough." She stood him up. No point in us.